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장이 오를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부터 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제 방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연초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많이 들려오면서 시장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환율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뭔가 환경이 만들어져도 정작 내가 달릴 수 있는 체력이 없으면 이거 말짱 꽝 아니겠어요? 맞아요. 체력이라고 하면은 기업들한테는 실적이 될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투자 전략이 될 텐데 오늘 2PM 함께 하시면서 체력 굳건히 길러내시는 방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하자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인기가 많고 또 검색이 많이 됐으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신 앵커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 앵커. 금요일도 인기 있는 종목 챙겨보셔야겠죠.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을 앞두고 LG U+가 무난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인기 있는 종목으로 잡히고 있고요.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동양 네트워크스도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계약 조짐이 보인다는 셀리버리까지 인기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상하신 거 알아요.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목표 주가도 정말 많이 세워드렸고요. 삼성전자가 좋냐, SK 하이닉스가 좋냐, 이것까지 다 따져드렸단 말이죠. 그래도 오늘 이것 빼면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62,00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 바닥 대비해서 주가가 약 50% 정도 올라왔는데 증권사 평균 목표가 69,548원을 감안을 하자면 약 68%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삼성전자 매수 관점 얘기해 주실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코롱 PI도 보이긴 한데요. 세경 하이테크도 보입니다. 둘의 공통점이라면 필름 업체라고 공통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SKC 코롱 PI는 오늘 증권사 3군데에서 호평을 쏟아냈거든요. 5G 스마트폰, 5G 폴더블 스마트폰 상승 동력으로 얘기를 하면서 올 한 해 실적 성장세가 이어갈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SKC 코롱 PI 말고도 오늘 동반 상승하는 종목 많은데 스마트폰 필름 업체 중 탑픽 맞을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입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요즘 매일 올라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모두가 이유 찾기 바빴죠. 그런데 한 기사에 따르면 JP모건의 보고서 덕분이라고 합니다. 실은 홍콩에 상장돼 있는 버드와이저 APAC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었는데 보고서 내용 중 한국에서는 버드와이저보다 하이트 진로의 테슬라가 더 인기 있을 것이다. 콕 집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뒤늦게 외국인이 인기 있는 거를 알아채고 매수를 하니까 52주 신고가까지 이어졌다라는 분석이었는데 정말 보고서 때문이라면 그 효과 길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또 밸류에이션이 뒷받침되면 모를 일입니다. 하이트 진로 추격 매수도 가능한지 따져드리죠. 지금 바로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하나씩 꼽아서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펠리스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렬한 빨간색. 네, 예.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상승을 기원하면서.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막 대본을 그렇게 대본 그대로 읽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우리 작가님께서 써주신 대본을 오늘은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해도 너무한다. 도무지 매수 기회 안 주고 계속 가는데 포트에 삼성전자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어디까지 쉼없이 갈까. 네. 많은 분들이 딱 이 마음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좀 비싸다고 느껴져 왔었는데 계속 비싸지니까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다만 오늘 그 파기환송심 네. 좀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행되고 있을 텐데 네. 이건 또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 그런 변수는 큰 영향 안 끼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려진 상황들이고 그게 변수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없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하면은 대표적으로 제가 증권사 재직 시절에도 지금 시장에서 뭘 살까요? 그러면은 약간 좀 귀찮은 듯한 말투로 해도 삼성전자 사시죠? 예. 라고 했던 또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은 일단 많은 분석들이 있었을 거고 지금까지 이 코너에서도 많이 다뤘을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팩트만 몇 가지 점검하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예. 첫 번째 반도체인데 반도체 관련돼서 그러면은 그동안 그렇게 안 좋았었는데 진짜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오느냐?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반도체 가격 쉽게 말씀드리면 올라옵니다. 지금처럼 어느 정도 물론 작년 대비해서 수준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저점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주력 메모리 쪽의 낸드 플래시 그리고 D램 모두 다 반등하게 되면은 당연히 앞으로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스마트폰이겠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일단 올해는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쪽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특히 삼성전자가 잘하는 거 5G 폰, 폴더블 폰 이쪽에 대해서 기대감 높은데 중저가 라인까지 보강시킨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스마트폰이 또 열일을 하겠죠. 예. 게다가 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쪽인데 디스플레이도 그동안 LCD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가 이제 OLED로 가속화시키면서 투자도 확대시키면서 수요를 맞춰 나간다. 그럼 기대감이 높겠죠. 네. 이 세 가지 주요 섹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좋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아직 실적이나 수치는 안 나왔죠. 네. 안 나온데 주가는 먼저 전고점을 돌파해서 뭐 안착하려고 한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와 함께 실적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삼성전자 연간 실적을 봤었을 때 물론 2017년도, 2018년도에 어떤 반도체 호황기를 빼고 나게 되면은 지금 작년에 나왔던 실적 같은 경우도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그 전년도 흐름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게다가 이제 아마 올해 실적은 회복세, 아마 내년 실적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그 어떤 2017년도, 18년도에 고점을 회복할 수 있는 실적 모습을 보여주겠다. 예. 이게 또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IT 업황의 특성이죠. 과거에 삼성전자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 잘 나가고 돈 잘 버는데 주가는 왜 빠지지? 라고 고민했었던 때가 한 1년 반 정도부터는 네.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또 반대입니다. 아직 실적이 그렇게 가시화 안 됐는데 주가가 잘 가네. 이런 특성을 보게 되면 IT 업황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리 선반영하면서 이를 뚜껑을 열었는데 실적이 그만큼 나온다. 그럼 또 레벨업되고 네. 레벨업되고 하는 그런 현상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이제 사업 부분별 흐름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기존에는 2017년도, 18년도는 반도체만 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이제 회복되면서 또 하나의 축, 스마트폰 쪽이죠. 네. 이 IM 부분 쪽이 확인이 되면서 같이 이의 실적을 가세화시킨다. 그러면은 두 날개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 날아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도 업황이고 또 한쪽에 날개 있는 IM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탄력을 가져간다면 날아갈 수 있다 얘기를 해줬는데 네. 그러면 지금까지 워낙 좋게 얘기해 주셔서 네.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지난 11월 달도 그랬고요. 네.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여기저기서 말씀드리기는 똑같습니다. 목표 주가 75,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75,000원. 네, 뭐 당장 올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이런 어떤 실적 흐름들 가세화돼서 확인된다라고 되면 75,000원대는 가야 그 정도의 위상을 보여주지 않을까. 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보다도 지금 PR 그렇죠.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훨씬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도 충분히 보상의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추세는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언제가 되더라도 75,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은 분명히 부침은 주가니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절가를 어느 정도 라인까지는 잡아야 될까요? 손절가는 이제 박스권의 하단부, 특히 중요한 지지권을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57,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전략은 손절가 57,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 언젠간 75,000원 그래도 여기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서 또 띵동이 울렸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해도 너무하죠. 삼전 가지고 또 질문을 하면 욕먹을까 봐서 오늘은 질문의 범위를 좀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온기로 소부장 강하고요. 소부장 중에서도 장비주가 강합니다. 이 장비주 지금도 매수 접근 가능한지 1+1 질문 장비주 안에서 유망주 뭘로 보시는지까지 알려주세요. 네, 장비주 당연히 지금 좋은 시점이죠. 네. 작년 같은 경우 반도체 관련된 쪽이 위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흔들렸다가 올해 다시 이런 변화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 흐름들과 함께 강한 실적 흐름들도 기대가 된다고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장비주 쪽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조금 작은 종목 쪽의 한 종목을 말씀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사이맥스를 보고 있습니다. 사이맥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오히려 어떤 지난 위축세에서 좀 더 확대되는 모습들 계속 가시화될 것 같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여러 사업 부분들이 실적이 보강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사이맥스에 대해서 장비주 가운데 탑픽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들도 관심 있게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그리고 여기에 따른 IT 장비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SKC 코롱PI인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 뭐 단어 두 개만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5G랑 폴더블 폰인데 네. 저도 이거는 인정합니다만은 이 기대감이 지난해에도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주가는 굉장히 그냥 지지부진했는데 네. 그나마 달라진 게 있다면 뭐 실적일 그렇죠. 것 같습니다. 좀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네. 뭐 올해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다 아시는 회사일 겁니다. 유명한 회사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좋은 거 먼저 말씀드릴까요? 안 좋은 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안 좋은 거 먼저 말해주세요. 안 좋은 거요? 네. 그냥 제 스타일대로 가겠습니다. 네. 좋은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괜히 왜 여쭤봤습니다.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아, 네. SKC 코롱 PI 하게 되면 뭐 PI 필름 글로벌 1위. 근데 글로벌 1위인데 아주 미소한 차이로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본 카네카라는 회사도 막상막합니다. 그래서 같이 대적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기존에 뭐 항공 우주 관련된 쪽으로 재료를 개발했는데 훨씬 더 어떤 IT 산업 쪽에 많이 쓰인다. 이런 예.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만 보게 되면 작년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디고 여러 가지 부진한 모습들도 나왔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말씀하셨던 이제 5G나 폴더블 쪽에서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변화 요인들이 가장 높겠다. 대표적으로 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MPI라고 합니다. 네. 그 5G 폰의 안테나를 감싸고 있는 이런 쪽의 흐름들이 SKC 코롱 PI가 갤럭시 S11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5G 폰 관련된 기대감을. 근데 즉 5G 관련된 쪽은 찾아보게 되면 너무 많습니다. 네. 이거 웬만한 어떤 IT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5G 폰에 연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다. 네. 쪽에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IT 부품주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는 작년에 부진을 털고 작년 영업이익 보니까 한 390억대로 35% 줄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는 650억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좋았었던 2018년도 수준을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 정도가 이제 가장 좋은 상황들이고요. 근데 안 좋은 상황들, 그러니까 즉 고려를 좀 해야 될 상황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SKC와 코오롱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죠. 네. 각각 지분 27%씩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지분을 팔고, 그러니까 즉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높죠. 지분 매각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에 따라서 이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인수 과정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건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예, 경우긴 하네요. 네, 근데 막상 또 사모펀드 쪽으로 넘어가서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겠죠. 그러네요. 네. 네, 그런 상황들로 보여지고 두 번째는 주가가 지금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는 네. 상황들이죠. 예.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까지 넘어갔는데 아직 그렇게 되면은 보통 그래도 한 뭐 7,800억대, 한 1,000억대 순익 정도가 나와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자신감이 붙는데 좀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SKC 코롱 PI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어떨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투자 의견은 딱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예. 네, 지금에서 한 단계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팔았다가 다시 밀리면 사자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왜냐하면 주가의 밸류에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목표가는 한 38,000원 정도, 한 37,800원 정도가 목표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2,500원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38,000원과 손절가 32,500원 얘기를 해줬는데요. 근데 사무 분위기가 삼성전자 얘기할 때랑 다르죠? 뭔가 찝찝합니다. 더 좋은 게 뭔가 숨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럼 대안주 뭐 하나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아까 IT 부품주 말씀드렸는데요. 예. IT 부품주 관련돼서 이것저것 고민하시고 힘들고 뭐 나는 공부하는 거 싫다라고 하시면 그냥 삼성전기 사십시오. 아. 그게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실제로 뭐 수급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기도 하고 네, 제일 확 오잖아요, 느낌이. 네, 딱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삼성전기 또 대안주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아 근데 하나만 더. 네. 그러면 삼성전기도 은근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거 그러면 가격대 매수 전략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 부담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13만 원대 밑으로 단기적인 조정권 들어온다. 그럼 그때 노리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13만 원 밑에서 삼성전기도 역시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역시 뭐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폴더블폰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한 뭐 질문들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바로 또 네. 올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네. 어떤 질문이에요? IT 부품주 측면 말고 필름주 측면에서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방 강세 나오는데요. 그럼 탑픽을 SKC 코오롱 PI로 보세요? 탑픽이라기보다는 이제 트레이딩하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트레이딩. 오래된 실적 개선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그냥 그래도 좋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역시 뜨뜻미지근하죠. 삼성전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삼성전기 표정에,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예. 두 번째 종목군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삼성전기로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은 약간 다른 업종군이죠. 하이트 진로.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올랐는지는 앞에서 안신앵커가 또 잘 얘기를 해주었고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하이트 진로 주가가 이렇게도 움직이는구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요 며칠 점프를 좀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눌렸다가 올라오는 것도 참 어떤 술잔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러게요. 빠르게 올라옵니다. 처럼 네, 그렇죠. 확 올라오더라고요. 네, 또 불금인 만큼 네. 예, 그에 걸맞는 하이트 진로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테라와 차미슬 관련돼서 진로가 그러니까 즉 하이트와 진로가 만나서 시너지를 보이고 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테라 같은 경우 맥주 점유율이 기존에는 오비 쪽이 강세였었죠. 그래서 카스가 대세였던 부분들을 5년 만에 뒤집었다라는 네. 분위기가 나오면서 테라의 어떤 강한 변화 그리고 또 여기에 한몫을 했던 게 아마 노제팬 영향도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맥주 시장이 국내 브랜드들이 좀 선전하는 모습들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실적을 또 봐야 되겠죠. 저희는 술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실적도 또 챙겨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아마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도 이후는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도 적자가 나면서 휘청이었다가 빠르게 이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한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00억대 그리고 순이익은 770억대까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근래 들어서 없는 수치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가장 높게 작용한다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움직임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짚어봐야 될 게 있죠. 그렇다고 마냥 좋을 것이냐. 지금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아무리 음식료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한 내년 정도 가야 한 1,000억 정도를 나오지 않을까 순이익이. 네. 한 900억, 1,000억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벌써 시가총액이 2조 2천억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한 내년까지 실적 흐름들까지 담보하면서 음식료 업종의 평균 PER을 20배까지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살짝 비쌀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점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하이트 진로가 갖고 있던 가장 큰 강점 배당 메리트죠. 네. 작년 같은 경우 뭐 4%대 이상 나왔던 부분들이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2% 초반대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 부분도 하나의 가밍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포인트와 실적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포인트나 실적이 사실 어제 오늘 나온 막 급한 자료는 아니고 이미 네. 좀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가는 되게 급하게 변해서 그렇죠. 가격 전략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만 오른다. 그러면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팔았다가 다시 보자. 라는 네.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34,000원, 34,500원 정도쯤에서는 일단 매도 쪽으로 자리를 잡으시고 차라리 다시
다시 밀려서 가격대가 뭐 32,000원대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34,500원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만약에 한 32,000원대에서 조정을 받으면 그때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까지 가격 전략 이렇게 들어봤는데, 글쎄 저는 명확하게 설명을 다 해줬다고 들었는데 또 띵동이 울렸어요. 대표님 이렇게 띵동 나와야 탑픽 주실 건가요? 아니, 네. 어제도 띵동 한 다음에 탑픽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4개의 종목 사이맥스 포함하면은 많은 종목을 다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네. 이 중에 탑픽은요? 오늘 말씀드린 세 종목 중에 탑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만 사면. 하나만 산다고 그러면 벌써 벌써 눈치를 채셨네요. 네. 삼성전자 아니면 삼성전기 사야죠. 예. 그게 가장 무난하고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들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짐벌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를 안 볼래 안 볼 수도 없고, 네. 앞으로의 흐름들을 봤을 때 더 오른다고 하니까 당연히 결론은 답정너가 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스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안신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